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3월 6일 NBA 리뷰와 7일 프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후 경기가 없어서 저희가 오늘 하루 휴식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VIP 픽이 안 좋은 바람에 전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일단 뭐 주말에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은 확실히 적중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뭐 오후에 잠깐 나왔다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퇴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만큼은 평일과 똑같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휴식을 가져서 뭐 혹시나 뭐 회사로 전화 주시는 분들 뭐 아마 전화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냥 싹 다 퇴근했습니다. 대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좀 기쁩니다. 어저께 해외 축구 조합 2개, 그 다음에 오늘 NBA도 주력 단풀 2개 모두 다 적중하면서 그나마 전일에 있었던 토요일인가요? 보스턴 경기 언제죠? 예, 그때 어떤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내일 경기는요, 6경기인데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데 자세히 좀 땡겨보면 좀 어려운 경기가 많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는 내일 경기 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댈러스 피닉스 보면요, 피닉스가 어저께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어제 방송을 한 분석도 다 맞았어요. 모두 다 적중을 하였고, 시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시카고의 승리를 봤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할리버튼이 출장을 하면은 모른다고. 할리버튼이 출장을 하면서 인디애나가 승리하였고, 댈러스 피닉스 같은 경우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딱히. 전 이 경기를 시청을 했습니다, 오늘. 시청을 했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두 팀 모두 잘하는데, 심판들의 삑삑이가 너무 많았다라는 점이 좀 짜증나는, 좀 짜증나는 경기였는데, 경기가 계속 끊겨요.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이 피닉스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운 팀이다라는 게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뭐 듀란트와 부커가 오늘 경기 뭐 상당히 잘해줬죠. 그런데 이 듀란트와 부커의 수비에 집중되니 이 다른 자원들, 뭐 웨인라이트나 아니 뭐 크레이기나 뭐 이런 선수들의 스페이싱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돼요.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놓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기 댈러스 피닉스의 승리의 1등 공신은 웨인라이트입니다. 웨인라이트. 오늘 3점 5개 던져서 4개 성공시켰는데 다 부커랑 듀란트 막는다고 의도치 않은 와이드 오픈을 모두 다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피닉스가 고비 때마다 도망갈 수 있었고 고비 때마다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댈러스는 오늘 뭐 어빈과 돈치치가 잘해줬지만 일단 돈치치의 슛감이 많이 좋지 못했다라는 거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시카고와 인디애나는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출장을 하면서 백코트에서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라빈과 드로잔이 준수한 활약을 해줬지만 일단 이 팀은 라빈과 드로잔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할리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메서린이 있죠. 두아르테 있죠. 뭐 이런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벤치 구간에서의 백코트는 시카고가 밀려요. 그러다 보니 인디애나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할리버튼이 얼만큼 어저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디애나가 무난하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골스 경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커리가
부상 회복 이후 돌아오는 경기에서는 조금 안 좋았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3점 13개 던져서 5개 성공하고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였고 뭐 괜찮았지만 일단은 원정 경기라는 울렁증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백코트에서 수비가 약했고 확실히 프론트 코트는 골스가 좋지 못했다. 게다가 그린이 부상을 당하면서 프론트 코트 완전히 무너졌죠. 예, 프론트 코트가 완전히 뭐 데이비스와 반더빌트의 완전히 놀이터가 됐습니다. 예, 뭐 하치무라 뭐 물론 하치무라가 뭐 이렇게 썩 많은 득점을 해주진 못했지만 일단 수비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비즐리와 슈레더의 백코트에서의 활약 또한 준수했습니다.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 러셀만 돌아온다면 상당히 강팀이 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브루클린 샬럿은 브루클린이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슈 있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샬럿 같은 경우는 저 누구야 볼이 시즌 아웃되면서 뭐 공격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게다가 뭐 좋았던 헤이워드, 뭐 로지어, 그다음에 오브레 주니어, 뭐 오브레 주니어는 뭐 제목 숙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3점 감이 너무 좋지 못하면서 브루클린이 승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올랜도와 포틀랜드 제가 이 경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포틀랜드가 릴라드가 막는다고 막히는 선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겉으로 딱 보기에는 올랜도가 충분히 유리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하지만 이게 릴라드의 어떤 최근 흐름이나 그 다음에 릴라드의 슛감이 한번 터지면 이거 못 막습니다. 예. 오늘 릴라드 혼자 41득점 했어요. 올랜도는 모든 선수들이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뭐 벤케로, 바그너, 프렌치 바그너와 모리스 바그너 다, 그다음에 펄츠, 석스 모두 다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꾸준한 활약을 해주었지만 결국은 이 릴라드 막는데 실패하면서 패하였다. 예. 뭐 다른 팀 뭐 덴버는 요키치 팀이다 뭐 그다음에 댈러스는 돈치치 팀이다 하는데 포틀랜드는 진짜 릴라드 팀인 것 같습니다. 예. 릴라드에 왔다 갔다 하는 팀인데 일단 최근 릴라드의 폼이 좋다라는 점. 휴스턴 샌안토니오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와 뉴욕과의 경기 어저께 저희 VIP 주력 경기였습니다. 예, VIP 주력 경기였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대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일단은 조던 클락슨이 어시스트가 오늘 12개였어요. 예. 조던 클락슨이 어시스트가 12개였던 만큼 어떤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잘 해주었지만 클락슨은 슈터일 때 빛나는 선수입니다. 예. 콘니나 뭐 다른 뭐 콜린은 일단 갔으니까 뭐 일단 다른 백코트 자원들이 뭐 한 명이 좀 필요로 한 유타입니다. 예. 그래서 클락슨을 슈터로 빼야지만 시너지가 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카넨이 없기 때문에 득점력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3점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오클라호마는 쉐이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38득점 했습니다. 예, 쉐이 진짜 신기한 게 이 기디가 쉐이가 들어오면 살아요. 근데 쉐이가 없으면 기디가 죽어요. 예, 오클라호마가 이런 어떤 상관관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런 윌리엄스가 오늘 상당히 좋은 활약해 주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일런 윌리엄스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의 뉴욕 경기 어저께 제가 뉴욕 프랜승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보스턴이 전반적으로 백코트에서의 선수들의 폼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뉴욕은 브론슨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브론슨의 역할을 퀵클리가 해주었어요. 예. 제가 봤을 땐 보스턴도 백코트가 좋지만 이 뉴욕의 백코트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뭐 바렛, 퀵클리, 그라임스, 그다음에 브론슨, 그다음에 조시아트, 뭐 누구 하나 주전 자원 뭐 벤치 구간이라고 할 것 없이 상당히 잘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랜들의 폼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다음에 미첼 로빈슨과 하르텐슈타인은 제가 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보스턴의 골밑이 약간 좀 취약하다라는 점을 아마 미첼 로빈슨이 잘 살려주었고, 그다음에 미첼 로빈슨과 하르텐슈타인은 페인트 존에서 득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비만 해주면 돼요. 수비만. 예. 리바운드만 잘 잡아주고 수비만 잘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백코트들이 다 알아서 점수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코트의 프론트 코트와 백코트 간의 어떤 밸런스와 서로 간에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2차 연장까지 가면서 뉴욕이 승리하였고, 보스턴은 오늘 테이텀이 정말 고군분투했죠. 3점 17개 던졌고 그중에서 뭐 6개밖에 성공을 못 시켰지만 40 득점 해줬고, 그 다음에 호퍼드가 최근 3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록던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와 화이트, 그 다음에 젤런 브라운이 출장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뭐 테이텀 49분 뛰고 브라운 47분 뛰고 호퍼드 46분 뛰고 윌리엄스 44분 뛰고, 내일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스턴의 최근 백코트 자원들의 폼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좋았을 때의 모습은 확실히 아니다. 좋았을 때의 모습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사실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과 미러키 같은 경우는 1, 2쿼터, 와, 이 경기도 좀 아슬아슬했죠. 1, 2쿼터 미러키가 거의 10점 차 이상으로 끌고 가다가 역시나 3쿼터 또 이제 설렁설렁이 나왔었습니다. 뭐 너무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짜증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마인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대부분의 주전 자원들의 출장 시간이 마치 내일 백투백 경기가 있는 것 마냥 다 조절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 이게 미러키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벤치 구간도 상당히 많은 시간 뛰었고요. 그 다음에 주전 구간도 상당히 적은 시간 뛰면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이 미러키의 장점입니다. 물론 오늘 뭐 백투백 경기니까 뭐 더욱더 그런 경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다음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쿠즈마가 오늘 경기 빠졌죠. 쿠즈마가 빠지면서 포르징기스가 분전해줬지만, 일단은 이 팀은 포르징기스, 쿠즈마 말고는 뭐 마땅한 믿을만한 스코어러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게포드가 의외로 뭐 어쩔 수 없죠. 뭐 로페즈와 야니스가 있기 때문에 아쉽게 이제 득점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모습이 좀 아쉽고, 다음에 오늘 경기의 페인은 포르징기스가 3점 8개 던졌다라는 게 페인이에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르징기스가 이게 가든지 아니면은 뭐 포든지 센터인지 구분이 안 돼요. 8개 던졌으면 최소한 4개 이상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게 빅맨 자원들의 3점 능력의 어떠한 저는 그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드 자원들은 3점 적중률이 한 37, 8% 정도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미스했을 때 빅맨들이 리바운드를 잡아주니까, 리바운드가 50-50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 자원들이 3점을 8개 던지면 최소한 5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호포드 얘기할 때 3점 많이 넣었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3점이 오늘 호포드 60%가 넘었어요. 그 정도 던지면, 그 정도 성공률이면 던져도 돼요. 근데 포르징기스처럼 8개 던져서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는 7번의 포지션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7번의 포지션을 넘겨줬다는 얘기는 14점을 그냥 줬다라는 겁니다. 최대 21점, 최소 14점. 물론 뭐 14점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오늘 워싱턴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미러키 오늘의 주력 경기였고, 미러키가 무난하게 승리해 주었다. 그 다음에 클리퍼스 그리즐리 경기는 제가 안 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클리퍼스 경기는 다음번에도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경기하는 거 보아서는요. 4쿼터에 대역전승을 거뒀어요. 4쿼터에 대역전승을 거뒀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갈 경기였나? 이게 과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가야 할 경기였나? 참, 멤피스 오늘 뭐 자모란트도 빠지고 딜런 브룩스도 빠지고 차포 다 빠진 상황에서 타이어스 존스가 뭐 미친 활약 보여줬고 데스몬드 베인 잘해줬고 3쿼터까지만 해도 완전히 분위기 넘어갔죠 멤피스로. 근데 4쿼터에서 클리퍼스가 경기를 뒤집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갈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클리퍼스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폴 조지가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뭐 웨스트브룩은 기본적으로 턴오버 4-5개는 꼬박꼬박 하는 선수고 예. 어, 오늘 경기 보고 느끼는 건데 웨스트브룩은 클리퍼스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웨스트브룩은 템포가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템포가 상당히 빠른 선수고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클리퍼스는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브룩이 오면서 템포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클리퍼스가 줄어들고 있어요. 클리퍼스가 이렇게 129점 실점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예, 오늘 뭐 자모란트도 없었고 공격에서 좋은 특화된 선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129점이나 실점을 한다? 그건 뭐냐면 웨스트브룩의 템포에 다른 자원들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 수비 조직력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웨스트브룩이 수비도 좋은 선수도 아니고요. 웨스트브룩은 클리퍼스에게 맞지 않는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와 포틀랜드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경기만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디트로이트는 뭐 현재 뭐 탱킹하는 중이고요. 뭐 제대로 탱킹하고 있죠. 오늘 보그다노비치도 오늘 경기에서 결장을 합니다. 보그다노비치 결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보그다노비치뿐만 아니라 와이즈먼드 오늘 경기 GTD인 상황이고 헤이즈도 GTD인 상황이고 뭐 듀란 스튜어트 안 나온 지는 꽤 됐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득점력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90점 넣었는데 물론 클리블랜드가 수비가 좋은 팀이기는 하지만 오늘 경기도 100점 간신히 넘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 정도 라인업이면 지금 뭐 벤치 구간에서 뛰던 선수들이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치 구간은 G리그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보그다노비치 안 나오면은 이 팀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백투백 경기인데 포틀랜드가 백투백 경기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릴라드가 오늘 37분 뛰었었는데 릴라드의 백투백 경기를 다 살펴보았는데 릴라드는요 항상 많이 뛰어요. 항상 릴라드가 33분 뭐 32분 이렇게 뛰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다 35분 이상 뛰어요. 근데 릴라드가 백투백 경기에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백투백 경기 그 다음에 포틀랜드 보면은 백투백에서 릴라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13점에 34점 득점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버를 보면은 32점 최근 5경기 42점 최근 5경기 장난이 아니구나.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34점 정도는 꼬박꼬박 넣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이 경기는 뭐 릴라드도 릴라드지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릴라드뿐만 아니라 뭐 레디시나 뭐 그랜트 최근 뭐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타이블이 자꾸만 눈에 거슬려요. 타이블이 왜 거슬리냐면은 타이블 여기 있나? 타이블 4.6에 9.8점 넣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46%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3점 기복이 너무 심해요. 안 들어가는 날은 10개 던져도 안 들어가요. 그게 좀 문제인데 일단은 디트로이트랑 지금 뭐 경기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주전 구간에서는 뭐 많이 밀릴 겁니다. 아마 디트로이트가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주전 구간에서 마이너스 24점 하고 있어요. 득실 마진이. 아마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벤치 구간도 이것보다는 득실 마진이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G리그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득실 마진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슷한 득실 마진 보일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랑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차이, 이 마이너스 24점의 차이는 디트로이트가 오늘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의 승리, 마인승,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스케치만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라델피아가 승리는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필라델피아의 승리인 그 이 저배당을 건드리기는 너무 싫고, 그렇다고 마인승을 하자니 솔직히 인디애나의 홈 경기고 그 다음에 백코트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인디애나가 그렇게 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디애나 프랜승을 하자니 인디애나 오늘 백투백 경기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기에 좋은 경기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 접근하기엔 좋은 경기는 아니고, 저는 이런 경기는 패스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굳이 간다면 필라델피아 가는 게 맞겠죠. 맞는데 일단 뭐 엔비드, 터너, 뭐 터너가 물론 조금 꿀리긴 하지만, 예, 터너의 최근 폼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할리버튼, 그 다음에 제임스 하든, 뭐 전 무조건 제임스 하든이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리버튼도 좋죠. 예. 물론 딱 한 군데 이제 밀리는 게 뭐 맥시와 네마드, 뭐 버디힐드 이쪽에서는 맥시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는데, 이게 6.5점이나 핸디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이애미 애틀란타 경기, 이거 눌러보지도 않을래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창피한데, 전 마이애미 경기를 못 맞추겠어요. 예. 마이애미 경기를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예. 너무 도깨비 팀이라, 애틀란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올 시즌 마이애미랑 애틀란타는 그렇게 많이 프리뷰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모르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렇게 모르겠는 팀이 둘이 경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일단 영과 머레이만 제대로 경기를 한다면 전 애틀란타가 유리하다고 봐요. 예. 영과 머레이만 제대로 경기를 한다면요. 네,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덴버와 토론토 경기,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예요. 예. 뭐가 어렵냐? 이거 당연히 덴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덴버 아닙니다. 예. 당연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자, 일단은 덴버는 오늘 머레이가 출장을 합니다. 예, 머레이와 콜데포프가 출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가 벤블릿, 아누노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벤블릿, 아누노비, 반스, 시아캄, 거기다가 최근 영입된 포틀, 이 멤버는요, 어디 가도 안 꿀리는 멤버입니다. 예. 어디다 내놓아도 안 꿀리는 멤버예요. 예. 그러면 토론토가 왜 이렇게 못하냐? 제가 아마 3일 전인가 4일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토론토가 조만간 5할 승률을 노릴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5할 승률에 한 경기 남았습니다. 한 경기 남았는데, 제가 그러면은 토론토 풀앤 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자꾸만 멈칫거리는 게 이 벤블릿이에요. 벤블릿이 직전 경기에 잘했거든요. 근데 그 직전 경기에 못했어요. 또 그 직전 경기엔 잘했어요.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은 예측이 힘들어요. 분석 자체가 힘들어요. 예. 물론 이런 널뛰기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데이터는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정말 평균을 수렴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그 편차가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끝에서 끝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야, 너 월급 새로 입사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월급, 야, 너의 월급은 일단은 뭐 미니멈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신입사원의 평균 임금은 250만 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벤블릿이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야 할 만큼의 지금 최근에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벤블릿이 오늘 폼이 좋다. 그러니까 벤블릿이 폼이 계속 좋아왔다. 전 이거 토론토 프랜슨 샀을 겁니다. 예. 꾸준히 좋아왔다. 라고 하면은 토론토의 프랜슨을 샀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주전 자원들의 의존도가 높고 주전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기 때문에 이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삐끗하면은 경기력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 어렵다는 겁니다. 이 경기가 덴버가 마냥 유리한 경기도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벤블릿의 폼이 좋다 그러면은 시아캄, 벤블릿, 반스, 뭐 이런 아누노비 이런 선수들이라면은 아무리 요키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머레이와 뭐 콜드웰 포프, 고든 이 백코트 자원들이 좋은 백코트 자원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요키치가 다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들 만들어주는 거 받아먹는 애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덴버의 승리라고 그냥 뭐 쉽게 꼽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 덴버의 3점 성공률이 너무도 저조하였고 토론토의 3점 적중률도 조금 저조하였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일단 그냥 겉으로 보이는 스텝 보면은 덴버가 홈 10경기에서 딱 한 번 지고 다 이겼고 그다음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한 5할 승률 정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토론토 득점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좀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에 덴버는 그냥 뭐 거의 비슷해요. 그냥 뭐 덴버의 승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경기를 굳이 건드려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내일 세크라멘토 뉴올리언스 경기구나. 이 경기도 중요한 경기인데 이 경기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팍스가 출장을 한다. 무조건 세크라멘토 마인슨 갑니다. 예. 팍스가 출장을 한다 하면은 팍스가 출장을 안 한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예. 일단 팍스의 출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뉴올리언스의 이 맥컬럼과 잉그램의 폼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맥컬럼과 잉그램 같은 경우 특히 공격은 뭐 그렇다 치지만 공격도 최근 좀 주춤하지만 수비도 많이 무너진 모습이고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오기 전까지는 뉴올리언스를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게다가 오늘 저기 벤치에 그 백코트 라인인 알바로도도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레리넨스 주니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 맥컬럼과 잉그램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맥컬럼과 잉그램과의 싸움과 폭스와 휴어터의 싸움이라면 저는 폭스와 휴어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최근 경기만큼만 본다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연륜이나 경륜 뭐 우리가 지금 뭐 레전드 뽑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경기 누가 이길 거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최근의 경기의 어떤 폼을 봐야 되는데 최근 경기 폼은 맥컬럼이나 잉그램보다는 폭스와 휴어터가 저는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주전 구간에서 그렇다 치고 벤치 구간에서 몽크까지 본다면 저는 세크라멘토의 백코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와 사보니스의 어떤 프론트 코트에서도 저는 뉴올리언스의 뭐 하버트 존스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팍스의 출장 여부입니다. 내일 팍스가 출장을 하면 세크라멘토의 마인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팍스가 출장을 안 한다면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팍스가 출장을 안 해도 세크라멘토가 이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맥컬럼이나 잉그램 같은 선수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예,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예, 언제 터질지 모르고 특히나 이런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보니스 빼고는요. 예, 그래서 뭐 분위기에 한번 휘말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세크라멘토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보겠지만 일단 팍스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일 방송에서 제가 그 체험단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실망은 했고, 뭐 그렇다고 뭐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랬는데 안 좋아서 안 눌렀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죠. 야, 좋지 않은데 좋아요를 어떻게 눌러? 뭐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 뭐 누르는 게 어렵나? 난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내일 오후 경기에서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그 방법 숙지하시기 바라며,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만 해주시면, 그리고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이 빨간 딱지글 다 열람이 가능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빨간 딱지글들 그냥 다 공짜로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VIP 같은 경우 토요일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폼을 추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해외 축구도 어저께 해외 축구 몇 개 드렸지? 어제 5개 드렸네요. 5개 중에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조합해서 드리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경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